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에는 2022학년도 수의학과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수의학과에 대한 선호도 또는 전망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대략적으로 수의학과가 한의대만큼 요즘에 인지도가 되게 높아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의학과에 대한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산업이 발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수의학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약학대학이 선발하게 되어지면서 직접적으로 약대와 수의대는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의학과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또 수의학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약대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수의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첫 번째 시간에는 수의학과에 대한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2부에서는 각 대학별 전형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또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더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수의학과는 모집 대학 자체는 지금 10개 대학에 497명이기 때문에 약대에 비해서는 선발 대학뿐만 아니라 선발 인원이 매우 적죠. 크지 않아요. 하지만 매우 복잡해요. 그렇죠? 올해 특히 입시의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개 대학에 497명이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14명,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82명인데 올해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07명으로 약간 줄고, 정시 선발 인원이 190명으로 8명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차이는 사실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61%,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39% 정도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6대4 정도의 비율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그리 높지 않다 보니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대4 또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까지 생각해보면 약 5.5 대 4.5 정도의 선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307명, 61.77%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가장 선발 비율이 많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약 40%, 124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4.7%로 76명, 논술 전형은 18명으로 0.6%, 지역인재 전형에서 82명으로 26.7%, 그 다음에 고른기에서 한 7명 정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건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수의학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에 기반을 둔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지역에서 교과 성적에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 그러면서 적절하게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수의학과의 원서 지원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미반영하는 대학은 올해는 좀 더 늘어난 거죠. 전년도에 자소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2024학년도에 자소서를 폐지하게 되어짐에 따라 이렇게 입시의 정책들이 정해지면 대학들이 좀 더 빠르게 반응하죠. 그렇죠? 입시 요소에 맞춰서. 그래서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가 자기소개서를 올해부터 반영하지 않도록 미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어진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제주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다소 또는 크게 많이 변경이 되어졌는데,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원래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세계 영역 등급합 5로, 강원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합 7에서 세계 영역 등급합 7에 영어를 2등급을 필수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 같은데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에는 수능 체제가 미반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세계 영역 등급합 7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시행 계획에 기초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이나 6월 정도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결국 시행 계획에서 모집 요강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변경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참고로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모집 조항이 확정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신설 또는 폐지가 되어지는 대학이나 전형은 자,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9명 선발했는데 폐지가 되어지고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신설되어진 거죠. 그리고 전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자료를 올리게 되어질 때 그때는 2부의 내용으로 대학별 예상 등급 컷, 그 다음에 대학별 전형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전체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에 497명,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496명이기 때문에 1명 정도 늘어났고 수시에서 정시로 갔었을 때도 인원 차이가 크진 않아요. 2021년도에는 314명, 그 다음에 307명이기 때문에 인원은 7명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선발 비율은 8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와 큰 변화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어디입니까?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는 건국대학교가 70명으로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많은 학교는 경북대학교가 57명으로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교, 내가 만약에 수시에서 수의학과를 가려고 하면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교는 경북대학교 42명,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45명이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와 경상대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정시에서 수의학과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시 선발이 가장 많은 학교는 건국대학교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43명으로 이런 거를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형별 모집 인원을 봅시다. 자, 수의학과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의대, 약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점은 전형의 특징상 대부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를 들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전남이나 전북이거나 경남이거나 경북이거나 강원 지역이거나 충청 지역인재처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한 1.25 정도에서 1.5 정도의 범위 안에 1.6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러면서 수의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뚜렷한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수능 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약대나 수의대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제주대학까지 10개 대학을 보게 되어지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한 인원이 82명, 논술 전형 18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76,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124,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206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 좋다. 그런 분들이 원서를 쓰기에 그러면서 수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생부의 적합성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조건 충족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의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 논술 전형은 사실 선발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원서 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대부분의 학과에서 모집 인원 자체가 10명 이하의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적죠. 그럼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몰릴 수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건국대학교 KU 전형에 대부분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대와 건국대의 원서 지원에 몰리는 학생들은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또는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쪽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 또는 특수 목적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범위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건국대학교 KU를 뺀 나머지 전형들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결국은 내신 성적 경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진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로 방향을 수의학과에 맞게끔 진로 방향을 잘 잡아나가게 되어진다면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러한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 합격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서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충북대 학생부 종합 1,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학생부 종합, 경상대 학생부 종합 지역, 제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이렇게 대학들이 있고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원서 지원의 첫 번째 관심사는 수능 최저 유무죠. 그렇죠? 수능 최저가 없으면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 건국대학교, 경상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상 서울대와 건국대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능 최저는 미반영하지만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내신 점수에 대한 환산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은 다소 불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경우 수의학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이나 건국대학교 KU 자교추천 전형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보시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대학이 3개 영역을 반영해요.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는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2에서만 4개의 영역 등급합이 8이고 대부분은 3개 영역 반영하고 3개 영역 중에서도 5를 반영하는 학교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3, 6, 3, 7, 3, 8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 수능 체제는 약대의 수능 체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갖게 되어지면 약대와 수의대를 동시에 원서를 쓸 수 있고 약대와 수의대를 원서를 쓸 수 있는 내신 성적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나의 학생부 내용이 약대의 포인트를 주고 있느냐 아니면 수의학과의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이라든가 진로 적합성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신 성적, 수능 체제는 약대와 수의대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을 뿐밖에 없어요. 대신 수능 체제가 낮은 구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냐면 수능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자, 수능 체제가 낮으니까 무조건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높을 거야가 아니라 수능 체제의 낮은 쪽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가 불안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학생들이 실제 수능으로 갔었을 때 수능을 못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수능에서 예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등급대가 2등급과 3등급의 학생들이 전년도보다 수능 성적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 6월이나 9월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점수대가 2, 3등급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의 낮은 구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가 불안한 학생들이 쓰는 거고 실제 이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낮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할 거야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낮은데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약하니까 쓰는 거고 불안하니까 쓰는 거고 그러니까 미충족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의대에 비해서는 수능 체제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충족 비율은 대부분 30% 이상의 충족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4개 영역 7 또는 4개 영역 9를 반영하는 충북대나 강원대가 있고 3개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학교들은 건국대학교 KU 지역균형이나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나머지는 대부분 36이거나 37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 체제가 문제가 되어지진 않아요. 의대도 마찬가지고 치대도 마찬가지고 약대도 수의대도 그리고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수능 체제가 안 돼서 원서를 못 써?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 왜 그러냐면 원서를 쓰겠다고 대학을 결정하는 시점이 9월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7월, 8월, 9월에 대학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할 거라고 다 생각해요.
특히 예를 들어 36이라고 생각해보면 세계영역 등급합이 6. 그럼 평균이 2등급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설령 내가 예를 들어 2등급이 안 나오고 3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공부하면 11월 달까지 공부하면 충분히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 8, 9월 대학 결정하고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수능 최저는 대학 결정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 결국은 7, 8, 9월에 대학을 결정하고 원서를 쓸 때 모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신 성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떨어지는 건 뭐 때문에 떨어져? 내신 성적에 떨어지는 거가 아니라 결국 수능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원서를 지나치게 상향 중심으로 원서를 쓰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7월이나 8월 달 또는 9월 달에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희망 중심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지면 결국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거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수의학과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7, 8, 9월 달에 수능 최저는 사실 원서 지원에서 걸림돌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서 지원이 대부분 상향 지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하셔서 원서 지원의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들이 보게 되어지면 전북대, 제주대, 전남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7.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5죠.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해?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는 무조건 위험해? 이거 아니라는 점 아셔야 되겠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겠죠. 경쟁률이 높아질 거예요. 왜? 수능 최저가 낮으면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수능 최저가 낮으면 경쟁률이 높고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낮아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 많은 학생이 몰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 통과된 수능 최저의 충족자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보다 수능 최저의 낮은 대학이 결국 내신 성적은 더 높고 이게 내신 성적이 더 낮다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강점이 수능 최저의 강점이 있느냐 내신 성적의 강점이 있느냐 학생부 비교과의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대학이 바뀌시겠죠. 첫 번째, 수능 체제는 다소 불안하지만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체제가 낮은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은 조금 불리해. 내신 성적이 한 1.45 정도 돼. 그런데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체제가 높은 지점에 원서를 쓰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도 안 되고 수능 체제도 안 되면 수의학과는 쓸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수의학과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수능 체제도 좋아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라는 반드시 좋아야 된다. 내신 성적의 우수성 또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아야만 그래야만 수의학과에서 지원 대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충족률과 실제 경쟁률에 대한 보고게 되면 자, 수능 최저의 충족률은 경북대, 강원대, 경상대학교 3개 대학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6명일 때 지원 인원이 56명, 경쟁률이 9.33대 1이었을 때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은 56명 중에 33명이 수능 체제를 충족했어요. 충족 비율이 59%예요. 상당히 높은 충족 비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 같은 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약 30% 정도, 치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 충족 비율이 59%, 60%에 근접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대나 여기서 수의대나 한의대, 수의대나 약대에서 제시하는 수능 최저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충분히 도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 보면 약대나 수의대가
의대보다 내신 성적이 더 높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런 말을 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왜 약대를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가 약대나 수의대보다 내신 성적이 반드시 높은 게 아니라는 점. 대학마다 전형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수의대나 약대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의 우수성은 더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더군다나 수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점 자체가 서울대나 아니면 건국대 KU 자기추천 외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경쟁률이 약 5.50대 1, 학생부 평균은 1.20 정도의 성적이 나옵니다.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7명 선발할 때 지원 인원이 45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이 6.45대 1인데 45명 중 최저 충족 인원은 23명. 그래서 51%. 실질 경쟁률은 3.28.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1.65. 다시 말하면 최저 충족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일반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이 엄청나게 낮아지진 않아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추긴 했지만 전년도에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20%가 안 되는 충족 비율. 흔히 말하면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붙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의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수의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다는 점. 충족 비율이 높으면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학과나 약대를 의대에 비해서 낮은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부 평균 성적은 1.65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경상대는 13명 지원에 194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이 14.92대 1인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37%, 72명이 통과해서 실질 경쟁률은 5.54, 학생부 평균 등급은 1.49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전형에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약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냐? 보시는 것처럼 약대와 수의대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약대와 수의대의 공통점은 첫 번째 내신 성적의 합격선이 비슷하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거의 비슷하다. 차이점은 뭐다? 결국은 전공 적합성, 진로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이죠. 그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는 우리가 대부분 수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수의대를 넘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수의대뿐만 아니라 약대가 37개 대학 1763명이 들어옴에 따라서 결국 수의대를 쓰면서 약대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 비슷하니까.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거의 동일하고 차이점은 결국 전공 적합성, 진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의대를 원서를 쓰는 분들이 약대 지원의 원서를 같이 진행할 뿐, 약대를 원서를 쓰면서 수의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의학과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는 실제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대학별 예상 등급 컷, 경쟁률, 그 다음에 대학별 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잘 준비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